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정치 성향을 밝힌다기보다는 정치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 10분 정도 들어봐 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대선이 이제 오픈됐습니다.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TV만 켜면 정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치에 관심이 많죠. 정부 정책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정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좀 과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어떠셨어요? 살기 좋으셨나요? 기억은 안 나죠. 근데 전 기억하는 거 한 말씀 드릴게요. 대통령을 쥐에 묘사하면서 정말 비난이 되게 많았어요. 전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욕해도 되는구나, 나는 꼼수다,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난리가 났었고 4대강 때문에 아주 인천공항 4대강 그리고 뭐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기억들 하실 거예요. 대충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어땠죠? 최순실 사건 터지면서 정말 뭐 미스테리한 얘기들이 그렇게 떠들 수가 없었죠. 그리고 뭐 헬조선이다, 살기 힘들다, 그리고 뭐 기업 유착, 정유라 씨 사건에서부터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험담이 오갔죠. 자, 그리고 이제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정권이 들어섰어요. 지금 어떻죠? 또 이제 뭐 살 수가 없다, 죽을 것 같다, 다 틀렸다, 다 망했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미리 한 말씀 드리는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또 4, 5년 후에 또 죽는다는 소리 할 거고,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4, 5년 후에 나라 망한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물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긴 해요. 정치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완벽한 정치는 없어요. 왜냐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걸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흔들리겠죠. 다수에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불만족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유튜버잖아요, 저는. 그럼 부동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핏대를 세우고 계세요. 그분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정권 때도 이러셨잖아요. 지지난 정권 때도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확 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평 불만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헬조선이었다면서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랑 박근혜 대통령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청년의 절망, 헬조선이었어요. 근데 뭐 헬조선이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요새 뭐라고 하세요? 아예 뭐 희망이 없다. 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주변에는 지금 이번 자산 시장에 올라탄 이미 완벽하게 두둑한 자산을 쌓아놓은 20대가 주변에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성공한 사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은 지금 헬조선이다, 청년이 절망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 그리고 이명박 때도 BK 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을 타서 지금 좋은 자리를 차지한 청년들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취지가, 정치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근데 저는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권이 들어오면 불평불만을 전혀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국민으로서 애국하는 방법은 세금 잘 내고, 투표 잘 하고, 그리고 선동 안 되도록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부동산 얘기를 하시면서 정치 얘기가 너무 많이 섞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러면 정치 얘기를 할 거냐는 거예요. 정치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상하시겠지만 지금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 정권의 불평, 불만을 갖고 촛불을 드셨던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전 주변을 보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니까 정권이 어느 쪽이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든 간에 자기 일을 잘하고 내가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어떤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잘 사는 분들은 잘 살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건 있겠지만 절망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동산이나 경제를 좋아하는 유튜버로서 여러분한테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특정 정치인을 욕하고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외친다면 거기에 집중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쉽죠? 지금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정책을 이상하게 해서 폭등을 했다, 원망해라, 화살을 절로 돌리고 우리 탓이 아니다 얘기하면 그럴싸하겠죠.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정권이 어디가 있든 간에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럼 부자들 중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신 분이 주변에 많으세요? 아니면은 원래 어려웠던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서민들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유튜버를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이 좀 더 잘 살게 되길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에 관심을 끄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공약을 읽어보셔야 돼요. 공약을 읽어보시고 그 버스터제도 있잖아요. 공약이 얼마나 실행되는지를 보시고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약간 좀 딱 듣고 우리 동네 호재다, 아니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좋아 보인다, 사람이 정감이 있다, 저 사람이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투표를 많이 하세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대통령님 당선될 때 당선되고 나서 검색어 1위가 공약이었다니까요. 정말로 공약을 안 읽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미워서 찍어요. 그러면 지금 정권이 밉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막 뽑으면 또 불평불만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이거에 앞서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잘 사냐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실 수 있는 거,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종종 물어보세요, 저한테 정치 얘기를.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현 정부를 싫어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왜요? 저는 제 인생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왜 제가 그게 꼭 불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정치 색깔이 자기랑 꼭 같아야 우리 편이고 다르면 남의 편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저는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랑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선발이 됐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다들 욕하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180석이 자동으로 됐습니까? 지금 정권이 자동으로 들어섰습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국민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180석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거의 무적이에요. 법을 만들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을 줬으면 당연히 이상한 것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거기 동참을 했던 안 했던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니까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의사 표시하고 투표 잘하고 공약 잘 읽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말했잖아요. 공부하고 공약을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거의 유튜버를 들어가 보고 사람들이 정치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냥 반복이에요. 지금 현재 정권이 미우니까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박근혜 정권 때 정의를 위해서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바뀌었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다가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느 정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서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똑바로 선 다음에 모든 걸 좀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건데 저는 지금 약간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쪽에 너무 논리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이 지금 잘못됐죠.
폭등을 했잖아요. 세금도 많이 받아가잖아요. 불평불만 많으시죠? 힘드시죠? 100% 이해해요. 100% 이해하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로 이번 시장에 부자도 많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분들은 지금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어요. 어느 시대든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정권이 선발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잘 적응을 해서 나랑 내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선 투표가 다가오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디 요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의가 실현됐어, 와, 이거 하지 마시고, 정권이 안 바뀌었어, 우리 편이야, 와, 제발 이거 좀 하지 마시고, 정권이 바뀌었고 공약이 뭐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나랑 내 가족이 행복하겠다를 먼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이랑 내가 먼저 안전이 취해지면은 정치에도 훨씬 더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경제에 참여하고 내 가족들이 이 사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치인이 어떤 공약을 잘 지켜야지 우리 가족이랑 내가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살면은 감정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52시간 됐다고, 그리고 여성들 권리 강화해 준다고 현 정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최저시급 올렸다고, 주 52시간 만들었다고, 여성에 대해서 존중을 많이 해준다고, 공무원 일자리를 많이 뽑았다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변에 비난 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벽한 정치나 100%의 인구가 만족하는 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론 투표도 잘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눈을 떠야 돼요.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쏠려서 시간이나 감정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그건 냉철하게 투표로 실현을 하시고요. 경제만큼은 어느 쪽이 들어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보셔서 이 다음 대선 투표 이후에는 훨씬 더 좀 만족감 있게 더 잘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정치적인 영상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거 분명히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